송은재TV 시작합니다. 대통령실에서 흘러나오는 기사가 연일 놀라운 기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또 엊그제입니다. 지난 16일 밤에 윤석열 대통령과 홍준표 대구시장이 서울 시내에서 만찬을 가졌다라는 소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역시 대통령실에서 확인을 해준 것입니다. 윤 대통령과 홍준표가 식사를 했다, 만찬을 했다. 내용은 이런 겁니다. 지금 총선 이후에 국정 운영 기조, 방향을 논의를 했고 또 국무총리나 비서실장 인선에 이 조언을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준석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홍준표를 국무총리에 임명을 하느냐, 이 부분은 아니다라고 지금 이렇게 대통령실에서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날 이전에는 며칠 동안 홍준표가 한동훈을 제정신 아니다시피 이 폐악질에 가까운 이런 욕설을 늘어놓았습니다. 한동훈 때문에 졌다, 총선이. 이제 한동훈은 모든 책임을 지고 당에서 나가라. 한동훈에 대해서 집중 공격을 하고 이준석을 불러들여야 한다. 이준석과 이제 다시 합쳐야 한다. 한동훈이 나가고 난 다음에 우리끼리 이제 뭉쳐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을 당시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새벽에 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홍준표가 만찬을 하고 난 다음에 곧바로 터져 나온 것이 박영선 국무총리, 양정철 비서실장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이것도 대통령실에서 확인해 준 것이고 그래서 언론들이 쓴 거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일부 검토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다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인사, 지금 공보 라인 아닌 다른 라인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이런 주요 요직에 대한 후보들, 이 인사 추천을 받고 있다는 것도 확인이 된 셈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기에 이런 예민한 상황에서 홍준표를 만났을까? 지금 거듭 놀라운 일들입니다. 박영선, 양정철이 왜 여기에서 등장을 하느냐? 한동훈에 대해서 홍준표는 왜 그렇게 거의 폐악질에 가까운 욕설을 퍼부었느냐, 이런 것들입니다. 윤 대통령과 이 홍준표는 만찬을 하면서 어떤 얘기를 나눴을까? 지금 가장 예민한 부분이 한동훈입니다. 한동훈. 자기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고 사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한동훈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야 윤 대통령이 좀 책임에서 가벼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론조사를 하면 대부분 윤 대통령의 책임이다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모두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홍준표가 한동훈을 까는 것은, 공격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윤석열 대통령과 분리를 시킵니다. 홍준표는 이 기회에 이 총선 패배의 책임을 한동훈에게 모두 몰아서 한동훈이 모두 책임을 지고 이제 정계를 떠나는, 그렇게 해서 앞으로 대선 가도에서 홍준표 중심으로 이 대선판을 짜보자. 거기에 덧붙여서 이준석까지 끌어들이자. 이게 홍준표의 계산입니다. 이게 지금 윤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홍준표와 만찬을 가지는 것이다. 그런데 이게 책임을 미룬다라고 해서 한동훈에게 책임이 미뤄지지 않는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 국회는 수백 개의 화환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한동훈 돌아오라, 한동훈 정치 복귀해야 한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정말 대규모의 한동훈 팬덤이 생기고 있다라는 것이죠. 총선에서 졌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한동훈이 잘했건 잘하지 못했건 총선에서 정말 진정성을 갖고 정말 열심히 뛰었다. 그 다음 그것만 해도 한동훈에게 모두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것인데 홍준표가 한동훈을 공격하면서 거의 제정신이 아닐 정도로 공격을 했습니다. 이게 당연히 역풍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죠. 홍준표의 계산은 지금 한동훈을 때리면 윤 대통령이 좋아할 것이다. 그래서 이 대선판을 다시 짤 수 있다는 것인데 윤 대통령이 모를 리가 없죠. 홍준표가 이렇게 하다가 안 되면 나중에 윤 대통령도 또 공격을 할 겁니다. 문재인 정권의 사냥개, 그러면 한동훈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때 그러면 사냥개 대장은 윤석열이었습니다. 윤석열 검사였죠. 이걸 윤 대통령이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이 한동훈 부분에 대한 정리,
여기에서 오히려 홍준표가 한동훈을 도와준 꼴이 됐다. 한동훈이 이런 식이라면, 이 팬덤이 이렇게 형성이 된다면 6월 말 전당대회입니다. 한동훈은 이제 자신의 정치적 길을 자신이 모색해야 합니다. 자신이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지금 이렇게 홍준표를 비롯해서 많은 여권의 세력들이 이 총선의 책임을 모두 한동훈에게 덮어씌우고 한동훈을 정치권에서 배제시키려고 하는 이 움직임이 계속 가시화가 된다면, 계속 이런 움직임이 있게 된다면 한동훈으로서는 6월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강수를 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그렇지 않으면 계속 밀려나게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물론 윤 대통령과 사전 어떤 조율을 가지긴 해야 할 겁니다. 개인적인 관계나 또는 당정 관계 전체로 봐서, 정치적인 관계 모두를 봐서 한동훈이 이렇게 되면 결단을 내려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 홍준표를 만나고 난 다음에 곧바로 박영선, 이 양정철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박영선, 양정철이 개인적으로 윤 대통령과 좀 친하다.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뭐 이렇게 대통령실 쇄신, 인사 이야기가 나오면 대통령실도 각 부처별로 이게 권력의 다툼도 있고 서로 경쟁도 일어나게 되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해지죠. 윤 대통령이 공식적인 인사 라인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지시했고 그게 지금 언론에 흘러나왔다. 언론에 일부러 흘린 면도 있다. 그러니까 지난 16일은 또 윤석열 대통령이 그 국무회의에서 이 총선 패배에 대한 입장을 밝힌 날이기도 합니다. 이 입장 발표에 대해서 또 여론이 좋지 않자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의 그 뭐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사과를 했다. 이렇게 또 해석을 다시 해야 되는 이런 또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런 혼선 속에서 이 박영선, 양정철 이 카드를 던져보자. 그래서 뭐 윤 대통령에 대한 비판 여론에 좀 물타기도 하고 이 흐름도 좀 바꾸고 또 한번 여론 떠보기도 되는 셈이 아니냐. 이 민주당 쪽 인사를 뭐 이런 겸사겸사해서 이런 내용을 흘렸다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이 대상 자체가 워낙 무게감도 없는 데다가 이런 박영선, 양정철이 윤 대통령과 관계가 있다라고 해서 이게 던진 게 이렇게 흘린 게 오히려 역효과가 났습니다. 오히려 총선 패배에 지금 굉장히 마음이 상해 있는 이 전통 지지층, 보수층의 감정만 건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게 민주당 쪽 인사를 혹시 썬다 하더라도 국무총리의 경우에는 비서실장은 아니라도 왜 그게 박영선이어야 하느냐. 지금 뭐 다른 사람도 많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이걸 계기로 해서 정계 개편이나 뭐 영수회담 이게 추진될 가능성은 있는 것이냐. 이런 것부터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 보수 우파 지지층의 감정만 상하게 했다. 대통령실이 지금 혼선을 빚고 있는 것이 아니냐. 왜 이렇게 갈팡질팡하느냐. 이런 이야기만 나오게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뭐 얻은 이익보다는 손실이 이 수십 배 큰 게 아니냐. 이런 점입니다. 이런 것들이 홍준표와 의논되지 않았겠느냐. 역시 뭐 홍준표는 언제나 이렇게 협잡, 이런 정치 공작 이렇게 능합니다. 윤 대통령이 홍준표를 만난 이유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듣겠다. 물론 윤 대통령이 국정쇄신을 앞두고 여러 사람의 이 원로들을 만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홍준표냐라는 이야기고 왜 하필 박영선, 양정철이냐라는 이야기고요. 왜 하필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대국민 사과를 하면 왜 그런 식의 내용이었느냐, 왜 그런 수위였느냐. 대통령이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다시 지금 그걸 참모들이 나서서 재해석하고 재수정해야 되는 이런 일이 계속 되풀이되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물론 홍준표가 한동훈에 대해서 감정적으로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여권에서 윤 대통령을 포함해서 뭐 안철수, 나경원 모두 다 합니다. 홍준표에게 인사를 하러 가지 않은 사람이 유일한 사람이 한동훈입니다. 유력한 여권의 정치인들 중에서. 그래서 홍준표가 지금 상당히 이 기분이 상해 있다. 자신이 지금 뭐 여권의 이 대단한 원로인데 모두 자기에게 의논을 하러 와야 하는데 한동훈은 오지 않았다. 여기에서부터 지금 정치 판세에서 이 대목에서 한동훈에게 모두 총선 책임을 다 덮어씌워서 한동훈을 완전히
끝내버리자. 이게 지금 홍준표의 계산입니다. 그러면 윤 대통령이 좋아할 것이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홍준표를 만났느냐? 윤 대통령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기존 이런 홍준표의 구태 정치를 좋아하지 않지만 홍준표가 그래도 당의 원로라고 있으니까 한번 만난 것이다. 그 다음 뭐 여러 가지 윤 대통령으로서도 이 국정쇄신의 계산은 있을 겁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이 좀 폭넓게 이 국정쇄신, 인선 이런 폭넓게 이런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의 이 여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누구와 손잡아야 하고 누구를 좀 배제해야 하는가, 또 누구와는 거리를 두고 누구와는 가능성을 열어둬야 하는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이 만찬 소식을 보면서 생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간다면 홍준표가 계속해서 이렇게 자신의 개인적인 정치적 이익만을 위해서 이렇게 난동을 부린다면 한동훈의 팬덤이 더 커질 것이고 6월 말 전당대회 한동훈이 출마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읽히는 대목입니다. 그 다음 지금 원희룡을 비롯해서 장제원이 대통령실 그 인사와 관련해서 계속 연락을 받은 바도 없다. 거부하고 있는 듯한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도 윤 대통령이 정확하게 국정쇄신 방향, 인선 방향을 아직 정확하게 잡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렇게 읽히는 대목입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